저희 조는 스트리밍 엔진인 하젤캐스트의 최대 성능 측정을 주제로 삼았고 벅스텔러 교수님과 양신영 조교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젤캐스트 제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다른 스트리밍 엔진들과 성능을 비교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최대 성능이란 스트리밍 엔진이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개수를 말합니다. 즉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하젤캐스트 제수로 보내는 데이터가 드랍되지 않고 모두 처리 가능한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제너레이터에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한 후 하젤캐스트 토폴로지로 보내게 되고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하젤캐스트 젯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로깅하게 됩니다. 저희 조에서 이와 같은 주제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1000만 건의 데이터가 초마다 들어온다면 스트리밍 엔진은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능이 떨어지는 스트리밍 엔진을 사용한다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클러스터를 구성해야 하고 이는 내고장성의 문제와 자원 소비의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스트리밍 엔진의 성능을 측정해 미리 알 수 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엔진의 최대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 측정에 있어서 데이터 드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 엔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큐 내부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양보다 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더 많을 때 발생하게 되며 저희 팀은 이것을 데이터 제네레이터와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로 측정했습니다. 데이터 제네레이터를 이용해 일정 시간 동안 일정량의 데이터를 스트리밍 엔진 하젤캐스트 젯에 보내게 되고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통해 처리한 데이터를 로깅합니다. 데이터를 모두 보내고 난 후에 전송한 데이터의 개수와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통해 생성한 로그를 비교해 데이터 드랍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랍이 일어나기 직전의 처리량을 최대 처리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측정 방식은 기존의 카리모브가 진행했던 레이턴시 기반 성능 측정 방식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기반의 측정 방식에서는 스트리밍 엔진의 상태를 서스테이너블 그리고 언서스테이너블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턴시만을 가지고는 정확한 스루풋을 알아내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 점을 해결하고자 데이터 제네레이터에서 일정한 양의 데이터를 일정 시간에 보내는 연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 제네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스트리밍 엔진으로 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수치부터 시작해 일정한 수치로 점점 늘려가며 데이터를 스트리밍 엔진으로 보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데이터 드랍이 발생했을 때 그 직전의 데이터 양을 맥시멈 스루풋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일정 시간 동안 균일하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각 데이터마다 레지듀만큼의 시간을 할당해 주었고 각 데이터 셋마다는 버젯만큼의 시간을 할당해 주어 데이터 전송의 균일성을 보장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성능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는 C++로 작성된 외부 라이브러리였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로파일러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을 따로 뽑아서 JNI 좌 파일을 만들어 주었고 메이븐 빌드 환경에 이 부분을 적용시켜 토폴로지에서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토폴로지를 빌드시켜주고 토폴로지를 하젤캐스트 젯에 서밋해주고 토폴로지가 하젤캐스트 젯에 실행되는 것을 로그로 확인한 후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전송시킵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실행할 콘솔, 우측 상단은 하젤캐스트 젯, 우측 하단은 토폴로지를 서밋할 콘솔입니다. 가장 먼저 하젤캐스트 젯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메이븐을 통해 토폴로지를 빌드시켜주고 하젤캐스트 젯으로 서밋을 해줍니다. 그 후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실행시켜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한 후 데이터 생성을 모두 마치게 되면 전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실행을 멈추고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통해 기록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안에는 다음과 같이 타임스탬프가 찍힌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린 측정의 결과물들입니다. 1초에 16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는 100% 처리할 수 있었지만 16만 개가 넘어가면서 점차 데이터 드랍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치를 낸 결과 1초에 16.5만 개까지 하젤캐스트 젯이 처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수치는 네트워크 대역폭보다는 훨씬 작은 수치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얻은 결과를 다른 스트리밍 엔진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카프카보다는 60%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스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맡은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